자, 5번 봅니다. 문단 순서 배열 문제고요. 자, 문단 순서 배열 문제 풀 때 우리 제시문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ABC의 첫 문장만 읽고 첫 번째 문단 바로 고른다고 했었지? 그래서 제시문 읽어줄 테니까 한번 첫 문단 골라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봅니다. The ancient Greeks, 고대 그리스인들은 used 투부정사,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습관을 얘기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두 개의 매우 다른 방법들을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thinking, 생각을 하는 방법이네요. 그죠? 그 생각을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다? 로고스라는 방법 하나, 그리고 미스스라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처음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일단 내용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생각에 대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첫 번째가 로고스, 두 번째가 미스스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인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로고스라는 것은 roughly, 대략적으로 refer to, 무엇을 언급하다, 지칭하다라는 의미지. 그지? 자, 무엇을 언급하냐면 the world, 세상을 언급합니다. 무엇이 세상이냐? logical, 논리적인 것, 그리고 empirical, 실증적인 것, 그리고 scientific, 과학적인 세계를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생각 방식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해놓고 지금 첫 번째인 로고스는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 logical, 논리적인 것, empirical, 실증적이니까 실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경험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생각의 방식이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A, B, C 문단의 첫 내용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 읽고 한번 첫 문장 골라보고요. 가능하면 답까지 뻗어나가 볼게요. 일단 1분 줍니다. 이기. 초 20초 10초. 자, 첫 번째 문단 고릅니다. 5초 마무리할게요. 3, 2, 1 봅시다. 자, 일단 A 문단 먼저 볼게요. 자, A 문단의 시작 부분을 보니 갑자기 것으로 들어가고 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니 앞뒤 내용이 명백하게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Lots of scholars, 많은 학자들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then and now. 그러면 then이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리고 now는 현재적,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서 but이라고 하면서 그 후 그리고 지금, 즉 현재로 바뀌었지. 그지? 자, 그래서 그 현재 including 블라블라 하면서 무엇을 포함하여, 뭐 대충 포함하여니까 그냥 요 학자들에 대한 포함이겠죠? 그죠? 넘어가고요. C 봅니다. 더 복잡해진 그림을 봅니다. 그럼 더 복잡한 세상을 보는구나. 요 정도. 그럼 현재는 뭔가 단순한 게 아니라 더 복잡한 그림을 본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픽처는요, 그림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장면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상황에 대한 얘기겠죠. 우리가
우리가 빅픽처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큰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 표현인 거지. 그지? 그냥 우리가 말할 때 큰 그림을 그린다가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그림이 상황이라는 의미로 같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더 복잡한 상황, 더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 정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방식, 로고스와 미소스가 있고, 그리고 로고스는 블라블라다. 그러나 현재는 더 복잡하다. 맞니? 일단 혹시 헷갈리면 A는 일단 청구장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B랑 C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 부분 봅니다. 자, B에 보니까 미소스는 referred to 언급합니다. 지칭합니다. 어떤 세상을 지칭합니까? 꿈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징의 세계를 지칭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미소스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 두 번째 생각 방식이지. 그지? 그럼 미소스가 생각하는 그 방식은 우리의 꿈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 정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생각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라고 했으면 두 개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다 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B를 골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C도 첫 번째 문장 좀 읽어볼게요. 자, C의 첫 번째 문장 The frames and metaphors 어떤 뭐 틀이나 구조 그리고 metaphor 비유죠. 그죠? 그러면 어떠한 틀과 그리고 비유는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틀과 비유지. 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틀과 구조 그리고 비유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는 방식이 로고스와 미소스라 하면서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리고 꿈과 스토리텔링 상징이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면 이 틀과 구조, 즉 비유는 로고스와 미소스처럼 생각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그 생각의 방식들은 shape, 형성합니다. 과학적인 discoveries, 발견을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C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틀과 비유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우리의 과학적인 발견을 만들어낸다. 됐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발견을 만들어낸다. 그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끝부분에서 찾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B 다음에 C가 이어지려면 C는 지금 세상을 이해하는 틀과 비유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세상을 이해하는 그 틀과 비유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A 부분이 들어가려면 그러나 현재라고 했지. 그치? 그럼 그 전까지 A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 과거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고대 그리스인이니까 과거지. 그치? 그럼 미소스도 고대 그리스인들의 로고스와 미소스 얘기했으니까 요거 과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 내용도 내용인데 여기 A에 현재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과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러나 현재하고, 그리고 과거가 나와 있어. 그치?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과거가 만약 나온다면 요렇게 넘어가는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과거, 그러나 현재, 그리고 나서 과거 하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현재라면 과거 하고 나서 현재로 넘어가고 그 후에 다시 현재로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가 C에 있는 건 현재인지 과거인지만 찾아도 답이 충분히 나오거든. 현재일까 과거일까? 이 앞문항만 보고 찾아봐. 현재 과거에
수 있을까? 주체를 생각해봐. 처음에 과거는 누가 하는 생각이었어? 고대 그리스인들이지. 그치? 그러면 C가 고대 그리스인인지 아닌지 보면 되죠. 누가 하는 생각이야 지금? 주체 누구야? 우리잖아. 위잖아. 그치? 위면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고대 그리스 사람 아니죠? 현대인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우리. 위라는 걸 봐야 돼. 그치? 그럼 위라는 걸 보아하니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넘어갔구나. 요 정도. 됐지? 그럼 사실 요 시간에 대한 개념 찾았으면 바로 로고스 다음에 미소스였고, 그럼 미소스 다음에 그러나 하고 현재로 넘어가고, 그래야 현재 다음에 현재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B, A, C로 골라줄 수 있고요. 그럼 이걸 몰랐다면 세상에 대한 이해나 틀, 혹은 현재 무언가 더 복잡해졌다, 이런 것들 관련 표현 찾아보면 되거든. 그러면 한번 B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자, 심볼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면서 like 뭐뭐처럼, 자, 뭐처럼 많은 rationalist 이상주의자들처럼, 오늘날의 이상주의자들처럼 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바로 현재 얘기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현재는 지금 비교해주는 대상인 거예요.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몇몇 철학자들은 얘는 아직 그리스죠. 그죠? 그러면 아직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고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와 비교되는 과거의 얘기야. 그래서 몇몇 철학자들은 프라이즈드, 상을 줬대요. 로고스. 그럼 이 로고스를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한 거지. 그지? 그럼 고대 그리스인들은 로고스가 좋아. 자, 그리고 나서 프라이즈드, 상을 주고 look down 하면 내려다보다니까 경시하다죠. 그죠? 무엇을 경시했어? 미스스는 경시했어.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 그지? 자, 그리고 나서 logic and reason 이라고 했어. 그럼 이건 로고스야, 미스스야? 로고스잖아. 그지? 그럼 얘는 로고스죠. 네, 로고스에 있는 게 논리와 과학이니까, 과학, 경험 이런 것들이니까 logical reason 맞죠. 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logic과 reason, 즉 논리와 어떤 이성, 추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they concluded, 그들이 결론 내리기로는 요것들이 만들어 우리를 모던 현대적으로 만들어. 그럼 논리와 이성은 우리를 현대적이 되게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이라는 거, 다른 내용들을 봤을 때 더 복잡해지면 현대일까? 과학적 발견을 하면 현대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미스메이킹 하면 스토리를 텔링하고 미스, 신화나 설화 같은 걸 만드는 것이죠. 그럼 미소스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그래?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미소스는 어떻다고 생각해? 어때요? 프리미티브, 원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미스메이킹, 얘네들은 상당히 원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읽고 A와 C에 있는 첫 문장 다시 볼게요. 자,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틀과 비유를 사용한대. 이거 로고스야, 미소스야? 미소스지. 비유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미소스네. 그죠? 그러면 이건 고대 그리스인들이 싫어했던 것이지. 그지? 근데 뒤에 보니까 과학적 발견을 했네. 과학적인 건 현대적인 거죠. 그죠? 현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없는데 미소스를 가지고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되는 거, 요거 고대 그리스인들의 지금 생각이랑 이어지니? 안 이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소스가 구리다고 방금 했었는데 근데 좋아졌지 지금. 그죠? 그럼 B 다음에는 C가 들어갈 수 없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말하면 더 복잡한 상황은 무엇이다? 옛날에는
로고스는 별로고 미소스는 좋았었지. 그지? 이게 지금 과거인 것이야. 그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대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현재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미소스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 반대로 썼구나. 쏘리. 과거에는 로고스가 좋고 미소스가 구렸는데 지금은 미소스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더 복잡하다. 이렇게 옛날이랑은 달라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복잡한 상황이라는 건 그거야. 그곳에서 미소스 2번과 로고스는 이거 로고스랑 얼 띄워주세요. 쏘리. 자, 얘네들은 are intertwined, 서로 얽혀 있는. intertwine 자체가 뒤얽히게 하다거든. 그냥 서로 뒤얽힌 이 정도의 의미. 그리고 inter이 서로예요. 서로 의지하는, 즉 상호 의존적인. 그럼 여기에서 말했던 미소스를 통해서 과학적 발견을 했다라는 건 과학적이건 로고스지. 그지? 그리고 툴과 비유는 미소스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합쳐진 것이지. 됐지? 요즘부터. 다음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로 채연이 지금 일단 이어서 수업 들으세요. 지금 순서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 마찬가지로 제 10번 먼저 읽어줄게요. 자, touch receptors. recept가 받아들이다지. 그지? 그럼 받아들이는 것은 터치하면 만지는 것이죠. 그죠? 즉, 촉각. 만지는 그 촉각을 수용하는 수용기관들. 자, 그러면 촉각을 수용하는 기관들은 어떠하다? spread 하면 널리 퍼진 것이다. 널리 퍼져 있대. over 어디를 걸쳐서? 몸 전체 부분에 다 걸쳐서 퍼져 있대. 그지? 그러면 7번 문장에서 지금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은 촉각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수용기관은 몸 전체에 있다야.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멋이라 그랬어. 그럼 그러나 하면서 내용 달라져야겠죠. 이때의 내는 위에 있는 요 촉각 수용기관들을 얘기하지. 그지? 하지만 촉각 수용기관들은 퍼져 있기는 한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evenly 고르지가 않대. 여기서 evenly 하면 고르게, 균등하게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건 맞아. 그러나 얘네들이 똑같은 요 몸 전체에 고르게 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most of the touch receptors, 대부분의 그 촉각 수용기관들은 are found, 발견이 됩니다. 그럼 보통 많이 몰려있는 건 어디야? fingertip, 손가락 끝, 혀, 그리고 입술이래요. 그러면 고르게 분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촉각기관들이 가장 많은 부분은 어디이다? 손가락 끝과 그리고 혀와 입술에 이 촉각 수용이 기관이 상당히 많다. 됐지? 자, 요 정도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A, B, C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읽고 한번 첫 문단 골라봅니다. 1분 줄게요. 띠기.
15초. 가능하면 답까지 골라봅니다. 10초. 5초. 자, 마무리할게요. 3, 2, 1. 자, A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러나로 시작을 했으니까 앞뒤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 그럼 만약에 제시문 뒤에 나오려면 손가락 끝이나 혀와 입술에 촉각 수용기관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수용기관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잖아. 자, 뒤에 볼까? if 만약 뭐라면 the fingers 손가락들이 are spread 퍼져 있어. 근데 for 멀리 apart 하면 떨어지는 거. 손가락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럼 손가락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You 너는 can feel them 그것들을 느끼는데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각각 느낄 수 있대요. 그래서 각각의 손가락들을 느낄 수 있대. 자, 그러면 이때 이 앞에 나왔어야 하는 내용은요. 손가락이 그러나 하면서 떨어지면 개별적으로 느낀다라고 했어. 그치? 그럼 그 앞에 나왔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어? 당연히 손가락들이 가까우면 각각을 느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A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B, C 문단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B 문단 봅니다. You, 너는 can test, 시험할 수 있다. 이것을 너 스스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you, 너로 지금 시점이 바뀌었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각각 느낀다도 아까 you였죠. 그죠? 그러면 시점이 바뀐 후에 나오는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겠고 일단. 그러면 A는 일단 첫 문단은 아니겠죠 절대로? 적어도 B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this를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럼 확인을 할 수 있다지. 그지? 그럼 여기에 일단 this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때 대상이 you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C 봅니다. 자, on the tip of each of your finger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의 손가락 각각의 끝에는 그럼 아까 말했던 fingertip 손가락 끝 맞죠? 거기에는 there are 무엇이 있다. 자, 무엇이 있다? 약 5,000개의 separate 분리된 touch receptors가 있다. 그러면 C에 나온 내용은 예를 들어라고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너의 손가락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U로 잘 바뀌어 있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 너의 손가락 끝에는 뭐가 있다? 5,000개 정도의 촉각 수용기관이 있다지. 됐죠? 첫 문단은 뭘까요? 자, 너는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너의 손가락 끝에는 5,000개가 있다. 자, 예를 들어지. 내용 관계를 확인하라 그랬어. 그지? 그럼 예를 든 지금 내용은 뭐야? 손가락 끝에는 5,000개가 있다. 즉 졸라 많다지. 그지? 그럼 이 전에 나왔어야 하는 내용은 너가 아니어도 손가락 끝에는 촉각 수용기가 많다죠. 그죠? 그러면 요 앞에서 손가락 끝에 그 촉각 수용기관이 졸라 많구나 라는 내용이 앞에서 있었어? 있었어? 없었어? 앞에 봐봐. 얘가 첫 문단이 되든 얘가 첫 문단이 되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너는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 만약 얘가 첫 문단이야? 그러면 다른 촉각기관에는 별로 없고 손가락 끝과 혀와 입술에는 촉각 수용기관이 존나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this는 손가락과 혀와 입술에 촉각 수용기관이 졸라
얘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얘가 되려면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서 손가락 끝에 촉각 수용 기관이 많다로 시작을 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제시문의 내용이 뭐였어? 촉각 수용 기관은 몸 전체에 있지만 고르지 않다 하면서 요 손가락 끝과 혀와 입술에는 존나 많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많다 해놓고 너는 이건 시험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그럼 손가락 끝에 이미 많은 것을 실험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너의 손가락 끝에는 존나 많다라는 내용이 이미 이걸 전제로 깔고 있으면서 또 얘기할 수 있어? 안 된다고. 이건 이미 여기에서 얘기하고 끝난 내용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손가락 끝에 존나 많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C가 들어가야지. 왜냐면 얘가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얘기하는지 개별 소재로 얘기하는지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나오는 개별 소재는 네 손가락이 개별 소재인 거야. 구체적인 소재. 그리고 앞에 나온 개념이 손가락 끝에는 촉각기관 존나 많다. 됐지? 요 정도.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C의 끝부분에 네가 실험할 만한, 요 시험과 이어질 만한 내용인지 혹은 손가락들이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걸로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C는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어쨌거나 그 개별적인 요 촉각 수용체들 겁나 많다. In other parts of the body. 자, 이번엔 손끝이 아닌 다른 부분에는 there are 뭐가 있다? 훨씬 더 적다. 그죠? 자, 그러면 손가락 끝에는 많고 다른 데는 더 적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너의 등 피부에는 그 터치 리셉터스가 maybe 아마 as much as 어느 정도 있다? 2인치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렇죠? 그럼 C에서 나온 내용은 손가락 끝에 존나 많다 하면서 등 피부에는 뭐가 있다? 촉각 수용체들이 2인치면은 5cm거든? 1인치가 2.5cm라서 요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얘네들은 촉각 수용기가 존나 작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손가락이 가까우면 각각 느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어? 없었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실험해보면 요 디스의 내용은 뭐겠어? 손가락에는 많고 등에는 적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테스트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내용 테스트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B 보면요. have. 자, 어떻게 해라? 누군가가 포크유, 너를 포크같이 이렇게 찌르게 하래. 등을 찌르는데 1개에서 3개 정도의 손가락으로 찌르게 하래. 그리고 나서 try to guess, 추측해보래.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 해보래. 자, 해본다. 자, 치워놔. 몇 개니? 1개요. 몇 개니? 네. 자, 처음부터 끝까지 3개였습니다. 놀랍다. 실험은 성공했어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어. 그지? 자,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들이 가까이 함께 있다면 너는 아마도 think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건 하나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여기에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죠. 손가락이 가깝다면 개별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라고 느끼잖아. 그지? 그럼 이러고 나서 그러나 손가락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각각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눌러서 찌르니까 우리 치훈이가 1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찌르니까 모자랑 같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4개가 됐어. 그래서 똑같죠? 이렇게 하면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고 이렇게 하면 3개고 됐지? 그래서 2.5cm를 약 5cm 정도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해서 찔렀다고. 그랬더니 느껴버렸어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다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문장 살인 문제도 봅시다. 그래서 정답은 12A로 넘어가면 되겠죠? 몇 번으로 보냐면 13, 14번 봅니다. 13번. 자, 요것도 제시문 한번
한번 읽어줄 테니까 전책을 안에서 얘가 들어갈 부분 찾아볼게. 자,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라고 시작했지. 그지? 자, 예를 들어 the revolutionary 혁명적인 너무 혁명이라고. 자, 혁명적인 생각들은 이 생각들은 무엇이다? earned 벌어냈어. 얻었어. 무엇을? 아인슈타인에게 이 생각이 벌어줬어. 무엇을? 아인슈타인에게 그의 노벨상을 따준 그 혁명적인 생각들은 하고 하이픈 일단 넘어가고요. appeared 나타났어요. as 올로써 papers 하면 종이 혹은 논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논문으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논문 일단 아인슈타인이 하게 된 그런 혁명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러한 생각은 결과가 지금 무엇이었다?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얻어줬죠. 그래서 우리 어떤 명예나 이런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 명성을 떨칠 수 있게 되었고요. 노벨상을 따라줬고, 그리고 얘네들은 논문으로 나왔어. 그치? 그럼 논문으로 나온 이 아이디어가 결국 노벨상을 따줬다네요. 됐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라고 들어갔으면 그 전에 나와야 하는 내용 무엇이냐? 논문의 형태로서 나왔을 때 노벨상을 줬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논문으로 나오면 무언가 명예든 인정이든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야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얘는 여기에 어쨌거나 예를 들어라고 있으니 그죠? 같은 내용이 돼. 그냥 아인슈타인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한 거잖아. 그럼 그 전에도 똑같이 있어야 돼. 무언가 논문으로 썼을 때 노벨상처럼 뭔가 명예나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겠죠? 그죠? 한번 찾아봅니다. 1분 줄게요. 다 골라보세요. 삐. 자, 그럼 앞뒤의 내용을 유추해서 빠르게 그 관련 표현을 찾으면 되죠? 그죠? 10초 남았어요. 5초. 자, 마무리합니다. 3, 2, 1. 골랐는가? 아직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은 그냥 빠르게 슉슉슉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처음부터 봅니다. 자, 초기 단계에서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communicated 의사소통을 할 때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의사소통했지. 그지? largely 대부분 무엇으로? 책을 출판함으로써. 그럼 여기에서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보통 과학자들은 책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서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나 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책은 논문이니? 종이야? 그냥 종이야? 존나 책 한 권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책이니까 아직 안 되는 거다. 자, 이것은 이러한 뭐 modus operandi is illustrated 나오기 어쩌고저쩌고 막 어쩌고저쩌고 고유명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유명사 졸라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얘는 밑에 단어 들어가 있죠. 이러한 작업 방식. 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이러한 작업 방식은 지금 책 말하는 거지. 책 출간. 그죠? 그럼 책 출간은 뭐라고 묘사되어 있느냐? 나도니 뭐 뉴턴의 어쩌고저쩌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는 책을 출간하는 그 방식이 존나 많다. 이 정도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작업 방식 존나 많았다. 됐지?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이러한 작업 방식 책이죠. 책.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2번 보니까 read
무엇과 함께 the advent하면 어떠한 출현, 도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출현했다? 과학적인 periodicals. 그럼 과학적인 그런 시기가 이제 출현을 했어. 그럼 이 이후에 이제는 과학적이 됐어요. 과학적인 시대가 열렸어. 그랬더니 such 그러한 transactions 교환 거래 어쩌고저쩌고 원다 뭐 어쩌고저쩌고 요것처럼 such에서 뭐뭐처럼 지금 계속 고유명사지, 그지? 고유명사 넘어가고 뭐처럼 책들은 점차 yield 하면 산출하다, 벌어주다, 주다지, 그지? 땅을 줬대 to 누구에게? 그럼 기반을 내어주다지, 그지? 그럼 이때 책은 기반을 내어줬어. 무엇에? 기술적인 journal, 학술지, 기사에. 무엇으로서? 주요 형태로서. 무엇의 주요 형태? 과학적인 의사소통의 주요 형태로서. 그럼 점점 더 과학적이 되어가면서 이 책은 무엇으로 바뀌었다야? 기술적인 journal, 학술지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죠? 그럼 전문 학술지가 되었어. 그럼 이 전문 학술 잘못 썼다. 아까는 책이었고요. 이번에는 전문 학술지를 통해서 얘네들이 뒤에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뭐였어? 과학적인 의사소통을 했대요. 그럼 지금 똑같이 들어갔지. 창의적인 생각, 과학적인 의사소통 무엇으로 했다? 옛날에는 지금 책으로 하다가 지금 전문학술지로 점점 내어주기 시작했죠. 그럼 책은 점점 풀고 이제 전문학술지가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어. 그지? 자, 그러면 이 뒤에부터는 얼마든지 답으로는 일단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미 전문학술지, 즉 논문, 책이 아니라고 했잖아. 논문이 됐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내용은 뭘까? 여기서 논문을 통해서 노벨상을 땄다라고 했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논문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만 있죠. 노벨상을 딴 것처럼 명예를 얻은 내용이 지금 없지? 그지? 그럼 3번에서 그 명예가 나오는지 봐야 돼. 자, 3번 봅니다. 자, 당연히 책들은 were not abandoned, 버려지지 않았어. altogether, 완전히. 그럼 책이 완전 버려진 건 아니래. as 뭐처럼? 이 사람이 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럼 여기에 뭐 아직 책이 나오기는 했나봐요. 그럼 여기에 물론 책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있긴 있다지. 그지? 그래서 책이 아까 줄었다라고 하면서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있긴 있다. 뭐 괜찮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그럼 책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었다, 노벨상을 땄다 있어? 아직 안 나왔죠? 그죠? 그럼 더 나와야 됩니다. 자, 4번 내용 이어서 더 볼게요. 1번 so 심지어 그래서 그것은 뭐야? 결국에 become 됐어요. possible 가능해졌어요. 뭐가 가능해졌어? for scientist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시 가수어 뒤에 들어가 있는 투부정사가 진주어겠지? 그지?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제는 뭘 할 수 있게 됐어? establish, 성립할 수 있게 됐어요. reputation, 명성. 평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4번 내용에 나온 것이 과학자들이 명성과 그런 평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지. 그지? 그리고 나서 for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창의적인 기여에 대해서. 그럼 이 명성과 평판은 그들의 창의적 기여를 통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 창의적인 기여를 생각을 나눴다, 의사소통을 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야 돼. 그걸 통해서 명성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런데 without 뭐가 없이 publish 출판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에서 명성을 얻고 출판하지 않아요. 뭐를? 책 길이의 그런 처리가 필요 없대요. 됐죠? 그럼 얘네들은 이 창의적인 기여에 대해서 명성을 얻는데 심지어 여기에서 책이 필요가 없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무엇이다? 자, 과학자에 대한 예시로 아인슈타인 명성을 얻었다에 대한 예시로 노벨상을 탔다. 책이 아니다 라는 예시로 논문으로 냈다. 딱딱 맞지? 그지? 그래서 요 3번이 나온 다음으로 예시가 들어가면 딱 적절한 그 위치가
his status 그의 지위는 his가 나왔네? 아닌 좋다니. 됐죠? 그래서 잘 이어지고 있구나. 됐지? 그래서 나 뭐에 달려있지 않다? 책 한 권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괜찮죠? 요 정도. 그래서 5번으로 골라줍니다. 3인세 더 풀고 마무리할게요.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도 제시문 읽어줄 테니까 제시문이 들어갈 위치 한번 빠릿빠릿하게 찾아볼게요. 제시문 봅니다. 이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자, this temperature, 이 온도는 is 무엇이다? of the surface, 별의 표면의 온도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별의 표면 있고 컴마로 동격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이 별의 표면은 무엇이야? A part of a star, 별의 일부야. 그리고 이 별의 일부는 무엇을 하는 것인데 is emitting, emit 하면 내뿜다, 발산하다 정도의 의미죠. 그러면 뿜어냅니다. 무엇을? light,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빛이다? That can be seen, 눈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그 빛을 뿜어내는 부분이 표면의 온도래. 됐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정리하면은 이 온도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온도는 무엇이다? 별의 표면의 온도래. 그죠? 그리고 이 별의 표면이 무엇인데 빛이 나오는 온도래요. 그죠? 그럼 빛이 나오는 장소인 그 별의 표면에서 지금 이 온도가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1분 30초 줄게요. 한번 다 골라봅니다. 풀어보세요. 되게 일어나라. (45초) 35초 30초 20초 10초 5초 마무리합니다. 다 고르세요. 3, 2, 1 골랐느냐? 답 지금 딱 골라야 돼. 일단 골라놔. 자,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이 온도는 표면의 온도이다 라고 하려면 별에 대한 그런 표면이나 내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같이 주변에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됐죠? 자, 내용 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한 가지 방법은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발생합니다. 만약 뭐라면 그 사물이 is hot, 뜨겁다면, 충분히 뜨겁다면 뭐 할 만큼 충분히 눈으로 보일 만큼 glow, 빛이 나야 돼. 그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언가가 뜨겁대. 그럼 이 뜨겁다의 기준은 무엇이다? 눈으로 보일 만큼 빛나야 돼. 그치? 그럼 빛이 있을 만큼 충분히 뜨거워. 그렇다면 such as 뭐처럼 메탈, 금속, 포컬, 수시개처럼 이 금속 수시계 어떤 수시계? has been left in the fire. 불 속에 들어가 있던 금속 호체기 같은 거 있지. 그지? 그럼 딱 봤을 때 눈으로 보일 만큼 시뻘겋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뭐다?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된대요. 그죠? 그럼 이렇게 빛이 날 만큼 눈으로 보일 만큼 뜨거우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대. 됐죠? 자, 그러면서 the color, 색깔은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선물의 색깔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나 과정 같은 게 같이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지금 하얀 분들이 없네요. 하늘색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난다라는 것에 대한 색깔은 그럼 이 빛을 통해서 지금 온도를 구분하는 것이지. 그지? 그러면 이 빛에 대한 색깔이 1번이야. 자, 빛의 색깔은 is related to 뭐랑 관련돼 있다? temperature, 온도와 관련이 있다. 됐지? 그래서 만약에 그 온도가 올라. 그러면 처음에 빨간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었다가 나중엔 화이트색이 된대요. 하얀색. 하얀색은 무엇이다? 가장 뜨거운 색깔이다. 그럼 빛 색깔을 통해서 온도를 알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빨강, 주황, 하얀 이 정도 순서로 점점 더 뜨거워진대. 됐죠? 그래서 하얀색이 가장 뜨거운 색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관계는 온도와 색깔의 관계는 그럼 이렇게 지금 색깔을 통해서 계속 온도 확인하고 있죠? 그죠? 자, 이 관계는 무엇이다? 유용하대요. 천문학자들한테. 그럼 여기에서는 이 색과 그 온도의 관계 얘네들을 통해서 천문학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천문학자들이 이걸 써먹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3번 내용 봅니다. The color of a star. 드디어 별의 색깔이 나왔네. 그지? 별의 색깔은 뭐랑 관련이 있다? 온도와 관련이 있다. 됐죠? 그럼 천문학자에 대한 얘기하면서 별의 색깔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그럼 계속 얘기했던 빛의 색깔은 온도와 관련이 있다. 빛을 통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색깔은 온도와 관련이 있다. 계속 같은 내용에서 천문학자로 넘어가니까 별이 된 거죠 지금. 그죠? 내용 흐름 좋죠? 자, 그래서 3번. 그리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은 cannot travel 여행을 할 수 없어. The great distances 엄청난 거리에 별로 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갈 수 없기 때문에 measure 측정합니다. 그들의 온도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온도는 지금 갈 수 없는 그 별들의 온도겠죠. 그죠? 그 별들의 온도를 더 정확한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인데 그 천문학자들이 rely on their color 그 색깔에 의존하게 된대. 됐죠? 별 색깔 온도와 뭐 관련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은 별에 직접 이동을 할 수 없어. 여행을 못하니까 결국에 지금 나온 내용은 무엇이다? 이 색깔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더 정확한 방식으로 즉 색깔에 의존해서 그들의 온도를 측정한다. 그럼 별들의 색깔을 통해서 그들의 온도를 측정한다. 됐죠? 그리고 나서 4번 문장 봅니다. 자, 4번 문장 보니까요. The interior of the star. 그럼 별 내부의 온도는 아까 여기서 이 온도 이러면서 별의 표면 외부의 온도를 얘기했었지. 빛이 나오는 표면 얘기.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interior 이번엔 내부의 온도래요. 그럼 얘는 별의 뭐 색깔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부의 온도래. 그죠? 자, 그러면 이 내부의 온도는 어디에 있어?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온도가 높아. 그럼 내부 온도는 지금 훨씬 더 높다. 여기에 much higher 비교급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일단 얘는 앞에 비교 온도가 있을 것이고 더 높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죠. 그죠? 자, though 비록 뭐 때문에? 그것이 concealed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별의 내부 온도는 더 뜨겁다라고 하려면 별의 내부와 비교하는 것 어디의 온도겠어? 외부겠지. 그지? 그래서 별의 표면의 온도. 됐지? 그럼 얘가 별의 색깔을 통해서 온도를 측정한다 했죠. 그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요 their 온도가 이 온도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이 온도는 별의 표면, 즉 빛을 통해서, 즉 별의 색깔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다. 이 온도가 있고 얘랑 비교했을 때 내부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4번. 됐죠?